예, 안녕하십니까. 이 미북 회담이 이제 코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판문점에서 하니 평양에서 하니 어쩌고 하는데 아마도 평양은 지금 아닌 것으로 나오고 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판문점에서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있죠. 이 자국의 대통령이, 이 미국 입장입니다. 이 적의 수장과 판문점에서 만나게 되면은 어떤 돌발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미군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지금 이미 대한민국의 F-22 스텔스 폭격기가 들어왔다. 맥선더 공군 연합훈련 때문에 들어왔다 그러지만은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는 날까지 아마도 한반도에 머물 것 같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 폭격기들이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이 만난다 그러면은 핵잠수함, 핵항모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주한미군은 물론 태평양 함대, 주일미군 전체가 비상을 걸게 될 겁니다. 그럼 김정은이는 미 최대 함대가 한반도를 둘러싸는 상황에서 트럼프와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심리적 압박감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한다는 얘기는 이 좀 멋있는 스포트라이트도 있지만은 사실 김정은이가 대충 사기치고 도망가게 하지 못하는 최적의 장소는 사실 이 판문점이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이 회담의 기대치를 높여놓고 막 잘 될 것까지 막 얘기를 하니까 이 한국의 이 보수 농객들이 지금 걱정이 태산 같은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 간단한 핵동결과 미국을 겨냥하는 ICBM만 파괴하고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그대로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즉 서울과 도쿄는 핵 위협에 방치할 거라는 주장도 하고 핵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약속할 수도 있다. 이런 좀 불안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국내 농객들은 제가 다음 방송에서 다루고 일단 미국 내에서도 조금 불안해하는 측면이 있죠. 야, 이거 잘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그래서 미국의 이 육자 회담팀, 지금 크리스토퍼 힐 당시 전 차관보 육자 회담 미국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콘돌리자 라이스 육자 회담 당시 국무부 장관 했었던. 근데 부시 정권 내에서 이 크리스토퍼 힐이나 콘돌리자 라이스는 비둘기파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매파였던 존 볼턴 당시 차관보와 그리고 럼스펠트, 도널드 럼스펠트 국방부 장관이 이라크전을 수습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크리스토퍼 힐과 이 콘돌리자 라이스가 비둘기파로 들어와서 육자 회담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 오바마니 클린턴이니 부시 정권을 비판하지만 실제로 협상을 해서 도장을 찍게 만든 사람들이 이 라이스와 힐이기 때문에 말만 꺼내면 이 둘을 공격하고 있다고 봐야죠. 너희같이 멍청한 놈들이 김정일의 숨통을 틔워줬다. 너희들처럼 속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제 이 힐이나 라이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트럼프 말만 들으면은 다 잘 될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그냥 그 앞에서 다 핵을 포기하고 막 이럴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트럼프에게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일 되지 않는다. 너무 들뜨지 마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연설하는데 이 지지층들이 노벨을 외쳤다는데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노벨상은 트럼프가 가져가고 우리가 평화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어제 이 미국 기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문재인이가 노벨상 가지라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기사는 못 본 것 같아요.
문재인이가 그렇게 얘기했냐? 고맙지만은 나는 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 사실은 이제 문재인이 트럼프를 한갓 노벨상이나 바라는 놈처럼 묘사를 했죠. 이거 사실 굉장히 심각한 외교적 결례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들뜬 것처럼 보이지만은 문재인도 너무 들떠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던 거죠. 어쨌든 지금 이 미국에서는 이거 샴페인 지금 너무 먼저 터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 여론을 오히려 육자회담팀이 지금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가 이 미국의 소리 인터뷰에서 이제 이 사람이 한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매우 잔혹한 정권이라는 것을 트럼프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북한 자체가 늘 사기를 치고 국민을 때려 죽이는 비정상적 잔혹한 놈들이니까 말만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야 이 힐의 충고를 듣겠습니까? 너나 잘해 너나. 너 같은 애들이 뒤통수 맞아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게 떨어진 거 아니냐. 지금 트럼프가 꼭 두 가지를 얘기할 때마다 전 정권들을 까버리는데 이 북핵 문제하고 중국 무역 적자 문제. 오늘 그 미국 이 경제대표단이 이 중국으로 떠났죠. 이 무역 적자 중국이랑 협상하면서. 그때도 트럼프는 이거 원래 전 정권들이 해야 되는데 다 지금 내가 하고 있다. 중국 무역 적자랑 북핵 문제는 다 니네 책임이다. 지금 내가 다 떠맡았다. 이러고 있는데 힐이나 무슨 라이스 충고가 들리겠어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만한 얘기인데 뒤통수 맞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살펴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를 좀 건드리는데 이 크리스토퍼 힐이 아니 평창 올림픽 당시에는 어떻게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을 이방카에다가 비교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니 지금은 갑자기 트럼프가 김정은을 정상적이고 유머 감각 있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상하다 지금 트럼프 하는 행태가. 그래서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근데 저는 이 크리스토퍼 힐이 육자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을 상세히 묘사한 CNN 기자가 쓴 책 북핵 롤러코스터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 중에 절반이 육자회담 얘기인데 크리스토퍼 힐이 당시 지금 욕먹는 것처럼 김정일이를 믿어가지고 그냥 대충 도장 찍어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주저했어요. 이거 아닐 텐데 이 인간이 이거 핵 포기할 리가 없는데 그래서 크리스토퍼 힐은 계속 자리를 피하고 사실 도망가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거를 육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 당시 노무현 정권 대한민국 이 둘이 계속 힐을 불러다 놓고 북한하고 계속 마주보게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찍은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도 김정일이죠. 김정일이는 정말 우리가 믿을만하다. 김정일이 이거 지킬 거다. 그 확신과 국지인 거 아니에요. 그냥 떠밀렸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육자회담 팀이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죠. 그 당시는 이라크 문제 때문에 이 부시 정권이 이 문제를 아주 극한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그때는 ICBM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진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될 대로 되라 이 찍어놓고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 미국 내에서는 김정일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줬다 그래가지고 김정힐이 돼버렸는데 그 정도까지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콘돌리자 라이스인데 이 콘돌리자 라이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트럼프에 조언을 합니다. 김정은과 디테일을 협상하려 하지 마라. 디테일은 맡겨라. 전문가들에게.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먼저 얘기합니다. 일본이 더 급하다. 여기 대해서는. 디테일은 일본, 한국과 상의하고 큰 원칙만 얘기해라. 이 세부 후속 협상에 맡겨라. 근데 이건 제가 볼 땐 잘못된 조언이요. 그렇게 갔다가는
그러면 진짜 또 육자회담 꼴 나죠. 육자회담도요, 이게 선언처럼 돼버리니까 막상 사찰하러 들어갔을 때, 야, 내가 이거 보여준다고 언제 얘기했냐. 막 이런 식으로 꼬였단 말이에요. 이번에 제대로 하려면요, 김정일로부터 모든 사찰을 다 받겠다. 트럼프가 원래 팍스뉴스에서 주장한 대로 내가 찍은 모든 곳을 사찰하고 모든 재료, 그리고 모든 핵개발의 과정을 다 내가 보겠다. 그거에 도장을 찍게 해야지 콘돌리자 라이스가 조언한 대로 두리뭉실하게 큰 차원에서 도장 찍고 사진 찍고 세부 디테일을 한국, 일본에 넘겼다가는 육자회담 꼴 나죠. 사실 콘돌리자 라이스는 육자회담에 실무적으로 가담한 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이 잘못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크리스토퍼 힐과 똑같이 얘기하는데, 북한은 얼마 전에도 미국 시민을 살해하고 이복형을 신경작용제로 죽인 악랄하고 비밀스러운 정권이다. 인권 침해와 죽음의 수용소 등 그 정권의 본질을 잊지 말라. 사실 이거는 육자회담 때 도장 찍은 사람이 트럼프에게 할 소리는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와서 25분 동안 북한이란 체제가 얼마나 사악한 체제인지를 주구장창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처럼 설명을 했고, 바로 지금 콘돌리자 라이스가 지목한 오토 원비어, 그 부모를 초청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시켜서 그 부모를 모시고 평창까지 가도록 한 그런 사람이고, 일본에 갔을 때도 일본의 납북자 가족들과 같이 만나고, 사실 콘돌리자 라이스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미 국무부 장관 할 때. 북한의 핵이야 지금쯤 완성됐지만은 북한의 인권 말살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때 라이스는 안 했는데, 트럼프는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겨왔고, 존 볼턴이 최근 인터뷰하면서 납북자 문제도 다 다룬다. 심지어 대한민국 납북자까지도 다루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걸 충고하면 역시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나 잘해, 너나. 이거 뭐 보지도 않겠죠. 근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농객들이 불안해하는 이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했는데, 미군 이전 문제에 대해 초조해하지 말라. 미군 병력은 단순히 한반도뿐 아니라 영내 전체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집단이다. 그러니까 미군 철수를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데, 지금 존 볼턴의 얘기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 91년도 거, 거기에는 미국이 뭘 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준해서 하겠다. 즉 전략 자산은 오라 마라, 미군을 빼라 마라, 그건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존 볼턴은 선 걷는데, 좀 이 불안감이 좀 확산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시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얘기라는 거는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우리가 지켜주는데 니네 왜 돈을 똑바로 안 내냐, 이 문제지, 김정은이 하고 협상에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를 하니 말이, 그런 발언한 적은 한 번도 없죠. 모두 돈 문제예요. 지금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물론 이제 매티스 장관이 평화협정을 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동맹국과 이야기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좀 불안을 야기시켰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주한미군 철수는 국방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고 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의 권한이죠. 국방부 장관은 배치된 병력까지 싸우는 거지, 국방부 장관이 미군 이 해외 주둔 문제를 빼라 마라 할 위치는 전혀 아니고, 그것도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로 논의 한번 한다. 평화협정이 진행될 때 지금 핵을 뽑고 2단계가 아니라 평화협정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수교를 얘기할 때 논의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별로 무게를 둬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도 아시아의 국제 질서 관련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돈만 바로바로 내면 아직까지 철수할 생각 전혀 없는 거고, 지금 이 중국과의 긴장 관계로 볼 때는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 문제와 관계없이 미국이
할 이유도 없고 제가 볼 때는 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무기를 여기다가 갖고 있는데 오히려 북으로 밀고 가서 신의주 정도까지 들어가려고 그러지 지금 왜 뺍니까? 후퇴를 왜 시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자, 그리고 이 이란 협정 관련해서는 이 라이스가 나 같으면 동맹 관리 차원에서 유지를 했을 것, 파기하기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란 핵협정은 지금 꽤 여러 보수 농객이 주로 탄핵을 찬성했던 농객들이요. 그 나경원 같은 사람. 북한 핵을 동결로 끝낸다 그러는데 이란 핵협정이 핵 동결인데 그걸 오바마가 한 거를 트럼프가 지금 깨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백악관 대변인이 이스라엘에서 발견한 이란의 비밀 핵 프로그램 그거 진짜다. 우린 속았다. 사실상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대변인은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할 거다.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핵협정을 파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해지는 거죠. 거의 사실상 핵협정이 파기돼서 이란도 지금 트럼프가 북한에게 하듯이 CBID, 완벽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란한테도 그러는데 북한에게 왜 핵동결을 야합합니까? 아니 아무리 트럼프가 불안해 보여도 사실관계가 있잖아요. 사실관계가 딱딱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합니까? 그러면 그 방송 보는 사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지금 호들갑 떠는 건 맞지만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고 있는데 김정은이하고 핵 문제로 어떻게 야합을 하겠냐는 겁니다. 콘돌리자 라이스는 지금 이게 하는 거 보면은 비둘기파가 맞는 거죠. 지금 크리스토퍼 힐보다도 훨씬 더 예전에 실수했던 그 방식을 아직까지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만나기 직전에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기자들이 야 이거는 북한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냐. 즉 아니 협상을 해봐야 트럼프가 또 깨면 어떡해.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통해서 김정은과의 회동이 실패하지 않냐 이런 질문하니까 트럼프가 그건 잘못된 메시지가 아니라 정확하고 올바른 메시지를 김정은이에게 주는 거다. 한마디로 없다 너한테 예외. 그냥 즉각적인 전방위 사찰을 통한 핵폐기 이외에는 너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런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라이스는 이란 핵협정을 그냥 유지해버리면은 오히려 트럼프가 김정은 만났을 때 할 말이 없죠. 그러면 김정은이가 이란이랑 똑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가는 길 치고요. 잘못 가는 길이 별로 없어요. 이거 지금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식에서 일본에다가 자신의 동맹국인 캐나다, 호주, 영국 군사력을 지금 집결시키고 있고 대만에다가 미국 최신 무기들 지금 팔고 있고 이란 핵협정 깨버리고 이스라엘 지지하고 있고 시리아 화학무기 썼다고 그냥 폭격해버리고 뭐 하나라도 원칙 어긴 거 있습니까 트럼프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김정은이하고 야합을 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냐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 콘돌리자 라이스는 계속 헤매고 다녔던 이 북핵 문제 헤매고 다녔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추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이게 좀 석연치 않다 이 라인들이 북한에서 미국에서 볼 때는 지금도 이상하잖아요 이 콘돌리자 라이스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틸러슨을 날려버리고 폼페이오를 앉힌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라이스가 하는 말은 트럼프는 전혀 고려도 안 할 겁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망쳐졌는데 무슨 헛소리냐. 자, 이 미디어스라는 좌파 언론 비평 매체인데 이걸 꼭 친북 매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자주 이 김정은 입장에서 쓴 칼럼들이 많이 실렸던 매체입니다. 근데 이제 김민하라는 저술가인데, 이 사람을 제가 잘 몰라서, 이 사람의 성향 자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디어스라는 매체에 올라왔기 때문에, 김정은 쪽에서 지금 이 트럼프의 행보를 보는 시각이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 김정은 쪽에서 지금 트럼프를 보는 건데 제가 지금 판단하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이 조선일보 사설을 소개하면서 이 조선일보가 오늘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의식해 적당한 선에서 김정은과 타협하고 이를 북핵 폐기로 포장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게 트럼프 리스크다. 즉 트럼프가 노벨상이나 중간선거를 위해서 김정은과 대충 이를 덮을 거라는 게 지금 보수 쪽의 불안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디어스라는 김정은 쪽 매체가 이거를 소개를 하면서 이거는 단지 국내 보수뿐이 아니라 해외 언론도 이 트럼프 좀 이상하다. 이게 충동적 성향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다. 특히 제가 설명한 크리스토퍼 힐이나 콘돌리자 라이스, 부시 행정부 등에서 북핵 문제를 다뤄본 사람들이 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론 여긴 정파적 맥락도 있다. 민주당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비호감 때문에 북핵 협상을 비관적으로 보고 이 공화당 내에서는 이 매파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 이 트럼프 왜 이러냐? 특히 트럼프가 김정은을 훌륭한 사람이라 그랬을 때 공화당에서 말이 많았죠. 이거 왜 이딴 말 떠드냐.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좀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반면에 오늘 미국에서 하원 전체가 트럼프의 외교적 선택을 지지하는, 즉 김정은을 CBID로 압박하면서 대화로 푸는 것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민주당까지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쪽으로부터 좀 불안한 말도 듣고 양쪽으로부터 또 지지도 받는, 그래서 뭔가 지금 좀 판이 예전하고 다르게 가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미디어스 쪽에서는 조선일보는 대충 북핵을 덮고 가는 것을 우려하지만은 자기들이 볼 때는 이미 존 볼턴이 리비아식 핵법을 언급을 했는데 트럼프가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리비아식 전면 폐기를 그리고 폐기될 때까지는 일체의 보상이 없다는 걸로 못 박았는데 트럼프가 김정은과 야합하려고 변한 게 뭐가 있냐. 이게 지금 미디어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지금 과도한 불안을 야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일 KBS에서 또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의미다. 즉 한반도 비핵화라는 얘기가 이게 말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했는데 이거 믿을 수 없다. 북한이 이런 말한 거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핵사찰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폼페이오에게 김정은이 말을 했지만 역시 김일성, 김정일도 핵사찰을 수용한다 그랬다가 판이 깨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또 다 일이 해결됐다고 볼 수가 없다. 이게 오히려 지금 이 친김정은 매체의 칼럼인데 나름 좀 객관적으로 써서 그래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 찬양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좀 상황을 좀 분석하는 건데 살라미 전술로 시간 끌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려보다는 기대감을 더 크게 할 수밖에 없다. 예전 같았으면은 남북 정상회담의 지렛대로 합동 군사훈련 중단이나 경제적 지원 요구 등을 하려고 할 텐데 비핵화를 스스로 꺼냈고 한미연합훈련이나 미군 철수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 물론 이건 나중에 평화협정 갈 때 또 들고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김정은 쪽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그리고
역시 이 이스라엘 문제를 지금 또 거론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을 폭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내 말이 100% 맞았다. 이란 핵협정 파기하겠다. 아이 뭐 신났죠 트럼프 대통령. 요거 발견하자마자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오바마 저거 안 된다 그랬잖아. 내 말이 맞잖아. 내 원칙대로 가야지.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 그러면서 다시 리비아의 얘기를 하는데 리비아의 카다피가 최후를 맞은 것처럼 체제 불안이 실제적 위기로 나타났을 때 미국과 강대국들의 체제 보장 약속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자, 제가 이거 문제 제기하고 있었던 게 평화협정, 북미 수교 이게 체제 보장이 됩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은 이미 남북 기본합의서가 평화협정하고 똑같은 거고 미국의 문제인데 미국이랑 설사 북한이랑 불가침 조약을 맺어도 그게 해결이 되냐고요.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는 거는 언제든지 쳐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지 전쟁할 일 없는 나라들끼리 불가침 조약을 왜 맺습니까? 대한민국과 미국이 불가침 조약 맺을 일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바로 지금의 문재인으로 욕을 먹는 체인벌린이 위넨에 쪼르르 달려가서 히틀러와 평화협정 맺고 오지 않았어요? 그게 이른바 영국, 독일 다 불가침 협정을 맺은 건데 전쟁 안 났습니까? 그리고 히틀러는 서방을 치기 전에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소련 안 쳐들어갔습니까?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 그건 결국 전쟁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쳐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불가침 조약은. 리비아하고 미국이랑 수교를 맺어서 미 대사관이 들어갔는데 자스민 정령으로 이제 반군들이 일어나는데 미국이 뭘 지켜줍니까 그거를? 그걸 왜 지켜줘야 돼요? 카다피 자기가 독재를 해가지고 반군이 일어났는데 그걸 미국이 지켜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당시 카다피는 미 대사관이 부추겼다. 그리고 미 대사관이 정보를 수집해서 나토한테 넘겨주고 나토가 개입해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북미 수교를 하게 되면은 미 대사관이 평양에 들어가면 미 대사관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사령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북미 수교가 무슨 체제를 보장해 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내 체제를 보장해 주면 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러는데 미국은 체제를 보장을 해줄 이유도 없고 해줄 수도 없어요. 자기가 흔들려 버리면은 그걸 어떻게 보장해 줍니까? 근데 그러면은 미 대사관이 만약에 평양에 있으면은 김정은이는 의심하겠죠. 저 미 대사관에서 계속 하는 거 아니냐 저거? 저 부추기는 거 아니야?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김정은 체제 보장해 주는 거는. 오히려 지금 이제 이 사람의 얘기가 그거죠. 이제 김정은 쪽에서 봤을 때 걱정되는 것은 미국 정치의 상황이다. 북한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살얼음을 걷는 수밖에 없고 이란 핵합의 파기는 트럼프뿐 아니라 전통적인 공화당 매파의 주장이다. 이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로 일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협상해가지고 체제 보장해줄게 하면서 실제로는 침투에 들어가서 나 모르겠다 하고 엎어버릴 수도 있고 수틀리면 판을 깰 수도 있고 협정 무효 다시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김정은이가 트럼프에게 속아서 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걱정해주는 칼럼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트럼프가 김정은을 속이고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미국 정치는 그건 트럼프가 한 일이다. 그냥 트럼프가 알아서 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트럼프 리스크. 김정은과 야합을 해가지고
대충 덮고 노벨상 받으려는 그 리스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사기쳐서 카다피처럼 끝장내려는 게 아니냐. 이게 더 위험하다고 미디어스에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했던 거랑 좀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저는 트럼프가 밀고 가려는 이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김정은이 불러내서 도장을 찍게 만들고 미군을 북한으로 집어넣겠다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순히 핵시설 문제가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부터 핵폭탄까지 있기 때문에 미국 군사 전문가, 즉 미군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존 볼턴은 IAEA가 아닌 미국이 직접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밀고 들어가서 다 뒤져도 김정은이를 신뢰하지 않는 이상은 또 숨겨놨을 수도 있단 말이죠. 실제로 가다피도 숨겨놨다는 게 드러났어요. 가다피가 죽은 다음에 이 인간이 핵물질을 또 숨겨놨어요. 그 김정은이가 어떻게 핵물질을 안 숨겨놨다는 확신을 갖고 있냐 이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이 통일을 해버린 거라고 주장한 사람이 존 볼턴이에요. 저놈은 저건 믿을 수가 없다. 설사 전 지역을 다 뒤져도 어디다가 숨겨놨는지를 어떻게 미국이 다 찾냐 이거죠. 대한민국이 통일을 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문재인이어서 그런데 문재인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었으면은 통일시켜버리는 거 말고는 해법이 없다고 주장해온 게 존 볼턴인데 그 존 볼턴이 주저하는 트럼프에게 김정은이 빨리 만나라고 재촉해서 이렇게 만남이 빨라진 겁니다. 저는 존 볼턴이 처음에는 이놈이 이거 거짓말일 텐데 일단 알아보자. 근데 핵 사찰 받겠다? 자 그럼 밀고 가자. 밀고 가서 북한 군사시설까지 한번 다 뒤져보자. 다 뒤져서 안 나와도 안 믿을 거예요. 안 나오면 이놈 어디다 숨겼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뒤지다가 그럼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을 도운 국가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란하고 북한, 중국이랑 북한 이게 의심받고 있는데 이란은 미사일을 갖고 있고 핵이 없어요. 북한은 핵은 있는데 미사일이 약해. 이 두 놈들이 교환한 게 아니냐. 그리고 북한 생화학 무기는 시리아 등등에 수출한 거는 분명한데 생화학 무기 또 이 검증하다가 어디다 팔았는지까지도 또 발견을 하고 중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했는지도 또 찾아내고 박살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형적인 북한 체제가 유지하게끔 도와준 나라들을 싹 다 잡아낼 수도 있는단 말이죠. 그럼 들어가야죠.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김정은이를 나오게 해서 북한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목표가 북한 체제 붕괴인 이상은. 동결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쇼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트럼프까지 나섭니까? 동결하려고 그러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친김정은 쪽에서 보는 야 이거 트럼프 이상하다. 이거 속임수 같다. 이거 북한 들어가가지고 북한 체제를 다 무너뜨리려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여러 가지 정황상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김정은이가 좀 이상하다. 저놈 사기친다 그래서 안 만나버리면요. 안 만나버리면은 만나자고 한쪽에서의 그 명분을 쥐고 버텨버리면은 해상봉쇄까지는 가겠지만은 더 세게 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근데 완전히 신나가지고 엄청난 결과가 나올 거다 해가지고 막 밀어붙이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나와서 이게 아니다. 이 김정은이가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트럼프는 단 한 번도 선패기 후보상 그리고 CBID 원칙을 흐리는 발언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냥 김정은이가 훌륭한 인물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문재인이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만 했지. 언제 트럼프가 양보할 것처럼 한 얘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단순히 핵폐기뿐이 아니라 북한을 점거 해체시키면서
완벽한 반중 세력의 최전방 기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저항상 볼 때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트럼프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선발만 잘 맞춰주면은 국군이 그냥 따라서 올라가는 상황인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에 뽑아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그 죄과 때문에 우리는 숟가락도 갖다 대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보수파리들이 이제 와서 또 트럼프를 까대기를 하는데 그건 다음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